안녕하세요, 스이시입니다. 제가 1월에 고전 50권을 골라서 2년 동안 천천히 읽어보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 결심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앞으로 읽을 고전을 다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읽은 책 중에 좀 재밌었거나 얘기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책을 따로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필요하면 줄거리나 인물 소개도 하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거고요. 두 도시 이야기도 인물 소개는 따로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인물에 대해서 말하면 책 읽는 재미가 좀 떨어질까봐 최대한 구체적인 인물 소개는 줄이고, 뭐가 좋았는지, 왜 좋았는지, 제가 꽂힌 부분은 어디인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할 책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디킨스의 책을 읽은 건 처음이에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캐럴 읽은 게 전부인 걸로 기억하고, 그마저도 사실 크리스마스 캐럴 정확한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두 도시 이야기를 거의 처음 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찰스 디킨스는 정말 유명한 영국의 작가죠. 셰익스피어와 나란히 언급될 정도로 유명한 대문호인데요. 보통 고전 작가라고 하면 살아있을 때는 빛을 좀 못 보다가 나중에 사후에 그의 책이 유명해지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때가 많지 않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약간 고전 작가라고 하면은 카프카 같은 느낌? 카프카는 살아있을 때는 소설을 많이 발표하지 않았고, 죽을 때도 자기 작품을 다 태워달라고 친구한테 부탁하고 죽었죠. 친구가 그 유서 내용을 무시하고 카프카의 작품을 모아서 발표했고, 이제 카프카는 후에 이제 명성을 얻게 된 경우인데, 그래서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카프카라는 작가를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할 뻔했죠. 근데 찰스 디킨스는 엄청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쳤고, 젊은 시절부터 유명세를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럴 외에도 생각나는 게 위대한 유산, 올리버 트위스트, 데이비드 코퍼필드 등 대표작도 되게 많죠. 그래서 왜 여태까지 이 책을 안 읽었는지 약간 의구심이 들 정도로 유명한 작가인데, 사실 고전이 그런 것 같아요. 고전의 의미란 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 다 읽었다고 하는데 나만 안 읽은 책, 그게 고전. 그래서 올해랑 내년에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고전을 꾸준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책을 고른 건 아니고요. 찰스 디킨스 책 중에 뭐부터 읽어볼까 하다가 우연히 고르게 된 책이에요. 두 도시 이야기인데요. 인물들이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을 자주 오가기 때문에 소설 제목인 두 도시는 파리와 런던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사실 소설을 보다 보면 런던보다 더 비중 있게 나오는 도시가 파리예요. 그 책의 배경인 18세기 후반, 이 시기에 프랑스 귀족과 가난한 이들의 삶은 같은 물리적인 공간인 파리라는 곳에 살면서도 마치 다른 시공간에 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한쪽은 되게 부유하고 풍요롭고 호화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한쪽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굶는 게 당연한 삶을 버텨낸다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가난하고 힘든 삶을 꾸려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게는 두 도시 이야기라고 말할 때 두 도시라는 게 파리라는 한 공간 안에서 쪼개지듯이 둘로 갈린 정반대 이야기를 보여줌으로써 엄청나게 폭발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거란 걸 약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18세기 프랑스 파리에서 가난과 억압, 폭력을 참아온 사람들이 참고 또 준비한 끝에 혁명을 일으키고, 그 혁명이 피로 광장을 물들이는 모습이 자주 등장해요. 거대한 역사의 흐름,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휩쓸린 주인공들이 등장해서 그 혁명과 인간이 어떻게 엮이고 연결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개인의 서사와 역사가 맞물리는 스케일이 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만큼 역사소설 느낌이 나면서도 개인의 과거, 사랑 이런 이야기들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또 역사에 너무 치우치지도 않고, 또 그러면서도 마네트라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이 마네트라는 인물이 왜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혔는가,
이 궁금증을 처음부터 보여주지 않고 아주 조금씩 단서를 주면서 이 사람이 왜 무슨 일에 휘말려서 감옥에 갇혔을까? 이게 지금의 인물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걸 계속 추측하게 만들면서 약간 추리소설을 읽는 듯한 긴장감도 소설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면 저는 뭐 정의, 자유, 투쟁하고 쟁취했다 이런 단편적인 언어나 아니면 얼핏 좀 낭만적인 감상을 불러일으키는 유럽풍의 그림이 주로 떠오르는데 이제 오랫동안 억눌린 채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일으킨 혁명인 만큼 지배계층을 처벌해야 된다, 처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게 팽배했을 거고 또 찰스 디킨스는 그 혁명이 폭력, 살인 쪽으로 치닫는 모습을 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든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와, 어떻게 이런 묘사를 했을까 감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부 5장 술집 부분인데요. 우연히 수레에서 떨어진 포도주 통이 돌덩이에 부딪혀서 산산조각 나고 통에 있던 포도주가 거리에 촥 쏟아져요. 사람들이 거리로 막 뛰어나와서 그 술을 맛보려고 해요. 근데 술이 바닥에 쏟아진 거니까 이걸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디킨스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어떤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오므려 포도주를 떠서 홀짝거렸고 어떤 사람은 술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기 전에 등 뒤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여자들에게 한 모금 맛보게 해주었다. 깨진 사근파리로 바닥에 고인 포도주를 떠마시는가 하면 심지어 머릿수건을 풀어 포도주에 담갔다 아기 입안에 짜 넣어주는 아기 엄마도 있었다. 포도주가 밴 통조각을 손에 넣고 핥아먹거나 포도주가 베어 썩어 문드러진 눅눅한 통조각을 질겅질겅 씹는 사람도 있었다. 포도주가 흘러내려갈 배수시설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바닥에 흘린 포도주를 다 떠마시고 포도주가 스며든 진흙까지 퍼가서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청소부가 다녀갔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거리가 깨끗해진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대신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에게는 포도주에 붉은 흔적이 남아있어요. 손, 얼굴, 맨발, 신발 이런 데 붉은기가 어려있고 그 손을 만진 자리도 다 같이 붉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힘들고 되게 어려운 생활을 말해주기 위해서 뭐 인물들이 바짝 말랐다던가 아니면 먹을 걸 찾으려고 뭐 쓰레기통을 뒤진다든가 아니면은 막 깜깜하고 어두운 거리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겠죠. 근데 디킨스는 주워 담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바닥에 쏟아진 액체를 마시는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를 말하지 않고 보여주면서 그 풍경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되게 이게 선명하더라고요. 부서진 통조각을 막 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싶은 사람, 쓰고 있던 머릿수건을 풀어서 포도주를 적셔서 이렇게 짜 마시는 사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여든 거리, 그 거리는 포도주로 시뻘겋게 물들어 있고 포도주를 마신 사람의 손, 얼굴, 핏자국 같은 그런 붉은 자국이 남아있는 것까지 적어둠으로써 이 거리가 이 사람들의 손이 포도주 같은 붉은 핏자국으로 물들 거라고 예견하듯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책을 읽는 내내 약간 이런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책을 읽고 좋았던 이유를 말할 때 전체적인 내용이 좋았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좋았다 그런 이유를 들 수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그냥 이 문장 한 줄, 이 한 문단 그게 되게 내 마음에 와닿았다 이런 말로 감상을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두 도시 이야기에서는 앞서 읽어드린 이 문단, 붉게 물든 거리에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술을 퍼마시는 장면, 이 장면이 제 뇌리에 되게 박혔어요. 근데 사실 책을 읽다 보면 밑줄 긋고 싶은 문장이 하나도 없는 책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그런 책을 만나기가 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문장만 좋아도 그 책이 되게 쉽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저 책을 읽으면
뭘 좋아하기가 되게 쉬워지고 사소한 데에서도 좀 감동을 잘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전반부에 이런 프랑스 혁명을 예견하는 듯한 묘사가 되게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고, 그래서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혁명을 일으키고 귀족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귀족이나 귀족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여서 재판장에 세우는데, 아무래도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고 사람들은 끝없이 죽어나가고, 많은 이들이 기요틴이라고 하는 사형대 이런 걸 되게 즐겁게 쳐다보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 없는 혁명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 자유를 부르짖는 외침이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위험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디킨스가 경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묘사를 보면. 그리고 또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도 되게 다채롭거든요. 스포가 될까봐 굳이 설명은 안 하겠지만 끝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끝내겠다고? 이런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결말이 나오면서도 막상 그 끝부분 읽으면 와,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나오게 감탄하게 되는 내용으로 전개가 돼요. 소설 전반부에 걸쳐서 사람을 죽이고도 되게 뻔뻔하게 나몰라라 하는 그런 귀족이 한둘이 아닌 암울한 시대가 나오고, 혁명이 일어난 다음엔 반대로 귀족 계층이 끝없이 죽어나가면서 죽음. 이 죽음이 소설에 계속 등장해요. 혁명 이후의 파리는 광장, 공공장소처럼 묘사되거든요. 그래서 혁명을 이끈 사람들은 어딘가에 숨어있을지 모르는 귀족, 혹은 이 귀족의 뒤를 봐주거나 귀족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내고 끝이 없는 복수의 대상을 계속 색출해서 처형장으로 보내는 일에 열을 올려요. 이런 와중에 소설 속 주인공들은 이 혁명 와중에 생기는 갈등을 남의 손에 넘기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고, 또 사랑과 선의를 지켜가면서 서로 의지하고 힘을 얻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고통받았던 자기 과거를 묻어두기도 하고, 또 자기의 소중한 걸 넘겨주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은 그냥 단순히 희생이 아름답고 뭐 고결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연대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사랑과 희망 이런 곳에서 나왔음을 잊지 말라고 하는 작가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해봤어요. 사실 고전을 읽어야지 지루하겠지만 읽어봐야지 이렇게 약간 생각하고 시작한 책인데 정말 재밌게 읽었고, 찰스 디킨스 작가가 유명하다는 얘기는 이미 했고, 이 두 도시 이야기는 정말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라고 해요. 성경, 코란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단행본이라고 홍보 문구에 붙여둔 걸 봤는데, 책을 읽고 나니까 찰스 디킨스가 왜 이렇게 유명한지 조금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설 구조도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바도 되게 선명하면서 너무 막 교훈적인 걸로 치우치지도 않고, 동시에 소설의 재미도 놓치지 않고 있는 책이라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사실 고전은 몇백 년 혹은 그보다 더 전부터 살아남은 이야기이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흥미보다는 의무가 앞서기 때문에 좀 그만큼 도전할 의욕이 안 드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또 고전은 아무래도 출판된 지 오래된 책이 많아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읽기엔 좀 낡은 이야기도 있을 수 있죠. 당시에는 당연했을 차별적인 발언이 되게 자주 등장한다던가, 여성이라면, 아이라면, 흑인이라면 이래야 한다, 이런 당시의 규범들은 아무리 소설이라고 해도 어쨌든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거니까 거리감을 두고 읽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고전이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읽어가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불편한 부분은 당시에는 당연했을지 몰라도 지금 내가 읽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두 도시 이야기를 되게 재밌게 읽었지만 등장인물 중에 몇몇 인물은 그렇게 감정이입이 되거나 몰입하거나 그런 대상이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특히 루시 마네트라는 인물은 되게 아쉬움이 들게 만드는 인물이었는데 되게 정숙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남편에게 헌신하는 전형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묘사되는 게 되게 아쉬웠고, 또 이 루시를 둘러싼 남자들의 신경전? 쟁탈전? 그런 거는 조금 우습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남겨두고 좋았던 부분은 좋았던 부분대로 기억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좀 더 재밌게 고전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만 빼고 다 읽은 것 같은 고전 중 하나인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를 드디어 읽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3월에는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해보고 있어요. 지금 생각으로는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어볼까 생각 중인데 이 책은 정말 유명하죠. 이 책이야말로 그야말로 고전, 나만 빼고 다 읽은 것 같은 그런 책인데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 번 펼쳐들긴 했었는데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읽으려고 시도했다가 다시 덮었던 책인데 또 지금은 시간이 지난 만큼 책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서 이번 해야말로 좀 도전해보기 적당한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스인 조르바를 안 읽어보신 분들은 또 이번 기회에 같이 읽어보는 느낌으로 함께 해도 좋을 듯 하고요. 두 도시 이야기 어떠셨는지 감상 남겨주셔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